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최대 추첨제 70%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추첨제 물량이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 7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요.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우선해서 해당 지역의 당의 우선 요건으로 충족해서 당첨자로 선정을 하니까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사업 개요를 살펴보게 된다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28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으로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의 물량이 있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7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추첨제 물량을 통해 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광주역 같은 경우에 광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주변 지역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워낙 풍선 효과에 따라서 수도권의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역 같은 경우 광주 역세권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지금 8억 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파크 광주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일반 상업지구라든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은 이 역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판교까지 세 정거장이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역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판교에서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또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경기도 광주역과 인접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아이파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도 광주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에 이제 핵심적인 지역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형성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신축 아파트가 행정타운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장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경기도 광주 역세권의 아파트 물량이 더욱더 핵심적인 입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행정타운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기도 광주역에 추가로 또 분양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의 물량들을 패스하고 이 경기도 광주역과 인접해서 분양하는 물량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경기도 행정타운의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경기도 광주역에 있는 물량보다는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광주에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이 역세권의 입지를 가져가는 게 훨씬 좋겠죠. 하지만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리고 구축을 산다고 해도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광주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높게 오른 분양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넘는 분양가, 다소 이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된 지가 꽤 오래된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31평형의 실거래가가 4억 5천만 원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송정동 파라다이스 2단지 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이제 4억 초반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동 현대 같은 경우에도 4억 4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고요. 주변에 이제 구축에 20년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사례가 되지는 않아요. 지역적으로 같은 동일 수급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연식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광주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5억 초반의 아파트 분양 가격 다소 높게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주변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높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의 장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분양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축에 살고 있는 이 세대수의 많은 실거주자 분들께서 신축 아파트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다소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은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이제 4억 뭐 중후반대에 분양을 하면서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부동산의 장세가 좋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또 높게 책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보다는 뛰어난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진 아이파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실거주 측면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매치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트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동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판상형의 구조 이런 것들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마당이라든가 잔디 마당 그리고 보면은 이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녹지 공간이 많은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배치도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에 84A 타입이 516세대의 주력 평형으로 보여지고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룸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방하고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 알파룸이 작은 방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작은 창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드레스룸도 크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작지 않은 그런 공간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파우더룸도 안방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파룸의 크기 때문에 이 주방의 공간이 약간 협소해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수하게 뽑힌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지네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8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이렇게 작은 타입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청약 전략에 있어서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침실 2, 84 B타입도 역시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84 A타입과 84 B타입은 모두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우더룸도 안방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우수한 평면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1세대이고요. 앞서 본 84A 타입과 84B 타입과 비교해 본다면 탑상형 타워형의 투베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타입과 B 타입이 확연하게 평면 구조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침실 2가 있습니다.
여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파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인데도 불구하고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침실 2공간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두 개의 창문이 있기 때문에 통풍과 환기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팬트리 공간이 작은 방 앞에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방의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지만 탑상형의 평면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고요. 그리고 84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이 구조가 좀 나빠 보이긴 하지만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탑상형 치고는 그래도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84D타입 같은 경우에 69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것이 큰 알파룸이 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안방과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과 파더룸 모두 잘 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역시 현관에 작은 창고 공간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에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 것으로 보이고 다용도실도 깎여서 손실이 있는 부분이 없이 다 찾아 먹은 공간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이 84D타입도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99타입 같은 경우에는 84세대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알파룸에 이제 붙박이 장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의 공간이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우수성, 활용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같은 경우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다용도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도는 99제곱미터의 이 70%의 추첨제가 있는 물량도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18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1순위 해당 지역이 19일, 그리고 기타 지역이 22일, 그리고 2순위가 23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1순위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우선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99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70%가 있기 때문에 많은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거주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 선납금을 납입해 놓으면 1순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을 보게 된다면 A, B, C, D 모두 평면 구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고요. A타입.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도 5억 3천9백만 원.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5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세대의 물량이 있고 6억 3천2백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99제곱미터는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50%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분양 가격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경기도 광주의 역세권이 아닌 좀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정타운이 들어서지만은 어쨌거나 역하고의 거리는 좀 멀기 때문에 광주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84 기준 8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물량보다는 이 아파트의 가격 형성이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광주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들을. 하지만 아이파크라고 하는 브랜드 네이밍 그리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일반 상업지구와 초등학교를 낀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이 다소 비싸 보이지만은 충분히 그래도 실거주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20년 차 된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4억 초중반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구축과 신축 같은 경우에 경기도권에서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분양가를 산정할 때 대부분 그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거주하는 여건에서는 이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외곽 지역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분양 가격 자체가 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너무나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분양 가격은 늘 계속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양 가격을 보면서 예전에 청약하지 않은 것들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좀 패스할 개연성이 좀 많아 보이지만, 역세권에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 추후에 분양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평면 구성이 좋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에 물량 그 평면 구성이 좋았고, 99 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 구성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평면 구성이 좋은 것을 원한다면 84A 타입이나 또는 추첨제 물량이 있는 99 타입을 그냥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84C 타입이 아무래도 타워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84C 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 물량을 보시고 내가 꼭 좋은 타입을 선택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4A 타입이나 99 타입에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당첨 확률을 꼭 높여야 되겠다, 이 물량이 다소 비싸 보이지만은 이제 광주에 있는 많은 물량들을 청약해서 내가 당첨이 안 됐고 내가 광주에 오랫동안 살았고 여기가 실거주의 편리성이 우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84C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면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빠르게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잘 판단하시고 내가 실거주 여건,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그런 여력들에 맞게 청약을 신청하고 청약 전략들을 구사하셔야 되고, 너무나 과도하게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대출을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까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